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9월 6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요, 그 말썽 많고 논란이 심했던 역선택, 여론조사에서 역선택을 방지하는 할 거냐 말 거냐에 관해서 일단 봉합적인 결론, 절충적인 결론을 냈습니다. 1차 컷오프가 원래 100% 여론조사로 하게 돼 있는 이 비율을 조금 낮추자. 당원들, 책임당원들의 의견도 묻자. 그래서 책임당원 의견을 묻는 거 투표, 이거를 20% 하고 여론조사를 100%에서 80%를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날이 11월 9일인데요. 이거면 끝입니다. 이 본경선 투표는, 참고로 이 국민의힘은요, 결선 투표가 없습니다. 제일 표 많은 사람이 당 후보가 되는 겁니다. 결선 투표가 아직 없어요. 절반이 안 되면 다시 하는, 민주당 그렇습니다만, 이 11월 9일에 있는 경선 투표의 마지막 투표는 당원 50%, 여론조사 50%, 아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원 20%, 1차가 여론 80%인데 이걸 당원 비율을 늘리고 여론조사 비율을 좀 낮춰서 이제 50대 50으로 했는데, 이 여론조사 할 때 역선택 방지 조항은 넣지 않지만 10월 달 중에로는 민주당 후보가 이제 나올 테니 10월 10일쯤이면 결정이 될 테니 그 후보하고 국민의힘 주자하고 1대1로 누가 본선 경쟁력이 제일 높은가 이걸 묻는 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선택을 이렇게 좀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갔다. 이 11월 9일날 본경선에 나갈 사람들은 4명입니다. 이제 지금 12명인데 8명으로 다시 4명으로 줄이니까 어찌 보면 다 1대1로 붙여야 되겠죠. 저쪽은 후보가 정해졌으니까 가령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유승민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해서 좀 완화된 상태로 갔습니다. 정홍원 이 국민의힘의 선관위원장은 어젯밤 아주 자정 가까이쯤 돼서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100%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을 했던 1차 경선을 당원 의사가 조금이라도 반영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20%를 넣었다. 100%를 80%로 줄이고 마지막 3차 경선은 예정대로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조사 50% 반반씩 비율로 반영한데 여론조사에서는 본선 경쟁력을 측정해서 점수를 반영키로 했다. 이게 얘기입니다. 여론조사를 단순히 어느 후보가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소위 역선택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지를 말고 국민의힘 누구 대 아까 말씀대로 윤석열 대 국민의힘 누구 대 유승민 이런 식으로 누가 더 이길 공산이 큰가라는 식으로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역선택 방지 효과를 내면서 누구하고 선택을 하고 물으니까 민주당 지지자 같으면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지어야지 국민의힘을 지지할 리가 없다고 1대1로 붙여놓으면,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물음으로써 이미 역선택적인 효과를, 방지 효과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파악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 원래 역선택을 방지하려고 조항을 넣으려고 했던 유승민, 홍준표 의원 쪽에서도 수용하겠다고 그랬고 윤석열 총장 쪽에서도 정해진 룰을 따르겠다고 해서 일단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입니다. 자, 여론조사할 때 문항을 어떻게 할 거냐, 설문조사 방식을 어떻게 하냐,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또 더 이런 여러 역선택 관련 말고도 이제 토론, TV 토론 횟수를 어떻게 할 거냐, 방식을 어떻게 하냐, 이것도 뭐 산 넘어 산입니다. 왜 지뢰밭이고 산이라고 할 것인가? 이제 잘 해결됐다고 하면서 휴 하고 말씀을 못 드리고 왜 지금도 시작일 뿐이지 지뢰밭이고 산이 많다고 말씀드리냐면, 어제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정경선의 서약식 풍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아무래도 이게 문제의 끝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이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어제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직전에 사의까지 표명을 했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만류를 해서 번복을 했지만 그러고서 공정경선 서약식을 했는데 12명이 다 나와야 됩니다. 나 공정하게 하겠다, 당에 따르겠다. 4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 안상수 후보입니다. 이 사람들 왜 그러냐? 경선룰 확정되기 전에는 나는 안 나간다 해서 한 겁니다. 원래 전날에는 5명이 안 나가겠다고 선언했는데 그중에 1명은 나오고 4명은 아예 불참을 해서 8명 중에 4명이 불참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갈등이 어떤 것이 생길 것인가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하고서 이걸 집중으로 관리해야 될,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걸 리더십이라고 할 때, 리더십이 지금 과연 있는지가 의문이고, 이준석 대표하고 주자들 간의 갈등이 있고, 주자들 간에도 엄청나게 그 이기심만 돋보이는 이런 갈등으로 얼룩져있는 그것이, 그런 요즘의 국민님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 어제의 그 공정경선 서약식 풍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과연 정권교체 의지가 있는지, 나의 적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구분이 어렵습니다. 자, 먼저요, 이준석 대표를 보면요, 원래 경선 룰이 권한은 선관위에 있다. 경선 룰의 권한은. 그런데 그 전에 있던 경준이에게 이런 위임 권한을 줘서 경준이가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했어요. 거긴 정할 이유가 없는데, 그 다음에 최고위원회 추인까지 받도록 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됐으니까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 같은 사람들은 이미 경준위에서 경선 룰을 정해졌는데 왜 이걸 다시 논의하냐? 그러면 경선을 깨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반발할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경준위가 권한도 없는데 거기다 하도록 해서 최고위원회까지 추인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선관위가 돼. 선관위가 원래 그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정해졌는데, 정홍원 위원장 또 이제 사퇴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정홍원 위원장에게 더 큰 성원과 지지와 신뢰를 보낸다고. 이준석 대표는 이런 때는 경준위, 이런 때는 선관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이던다. 정홍원 위원장도 그래요. 경준위 안이 어떻든 간에 최고위원회, 최고자가 왜 붙었습니까? 최고의사결정기관 아닙니까? 거기서 추인이 돼서 결정이 됐으면, 그런데 이걸 다시 논의한다. 그러니까 다시 논의를 했어요. 뭘 놓고 논의했느냐? 경준위 안대로 역선택 방지 조항 없다라는 안 하나, 그리고 또는 이거를 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건 아니지만 뭔가 좀 개선하고 하자는 수정안 하고 두 개를 놨습니다. 예스냐 노우냐가 아닙니다. 경준위대로 원래 역선택 방지하는 거 없자는 거 아니다, 조금 바꾸자는 거, 이걸 갖고 논의를 했는데 의견을 적어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의견을 적어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걸 표결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가부 동수가 나왔어요. 정홍원 위원장까지 참여를 해서. 그러면 사실상 부결된 겁니다. 가부 동수를 어떻게 가결된 걸로 봅니까? 근데 그걸 어제 또 재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홍준표 의원하고 유승민 쪽에서는 반발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의를 표명했고, 그러다 또 번복소동을 했어요. 이준석 정홍원 위원장 말고도 가장 비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후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어느 후보든 가릴 것 없이 내가 당선돼야 공정한 경선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잘 보면요, 여러분들 당초에 여론조사를 없이 당원끼리 했던 오래된 전통이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가 반영되고 그 여론조사의 비율이 자꾸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요, 외부 인사 영입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누가 이제 어떤 당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들어가고 싶어도, 야, 투표해보면 당원들끼리 하면 거기서 당원 생활 오래 한, 소위 고참이 유리할 거 아니냐? 나는 당원 한 생활 안 했으니까 나 가면은 둘러리만 쓸 거 아니냐? 그래서 외부 인사를 수혈하고 많이 영입하려고 여론조사도 반영한다, 뭐 한다 해갖고 여론조사 비율을 100%까지 늘려놨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국민의힘에 보면은 외부에서 영입된 들어간 윤석열, 최재형 이런 사람들은 여론조사를 많이 반영하자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던 원래의 토박이들, 홍준표나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 여론조사를 덜 반영하자고 해야 돼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나경원 후보가 그런 기조의 주장을 폈던 겁니다. 원래 당 사람은 당신만 갖고 하자고 그러고 들어간 사람은 여론조사로 해야 되는데, 이번엔 반대가 돼서요, 밖에서 들어간 사람이 당신 갖고 하자고 그러고 당에서 오래 있던 사람이 여론도 반영하자고 하는 이런 모순적 구도에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요, 자기네들 여론조사 결과가 달랐으면 똑같은 얘기 뒤집어서 반대로 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돼야지 공정한 경선이라고 믿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고,
특히 홍준표, 유승민 후보부터가 그렇습니다. 최고위가 이 전권을 위임해 선관위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선관위가 추인을 했지만 그래도 선관위가 다시 최고위원회에서는 우리는 그 문제 절대 논의 안 하고 선관위에서 알아서 하라고 나중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정홍원 위원장이 선관위원장 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뭐 특정인을 지지하느니 두둔하느냐 하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윤석열 캠프로 가라고 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면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해야지, 당신은 윤석열 팬이야 그러니까 그만두고 윤석열 캠프나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무총리까지 하고 연세도 드신 분이 별로고 달갑지도 않느냐 하면서 본인이 출마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당 행사인데 어쨌거나 서역식인데 그런 건 그런 대로 논의하지만, 무슨 스크럼을 짜듯이 한 5명이 공동선언을 해서 우리는 룰 정해져도 안 정해지면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이거 으름장이나 놓고, 시간이 될수록 갈수록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무슨 후보가 되려고 노력하는 수준을 넘어서 혈안이 된 듯한 태도. 유승민 후보의 이 오만함에 대해서 평판이 아마 나빠질 겁니다. 이렇게 자기네들 주장이 상당 부분 관철됐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왜 저러는가. 또 마지막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당 행사에는 뭐 불참을 하고, 경선준비위원회하고는 또 뭐가 어떻다고 해서 뭐 학예회를 하느니 뭐 발표회를 하느니 토론회 같은 거 안 간다고 활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나 그럼 안 한다고 해서 선관위원장 안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다른 후보들에겐 더 여론조사도 높은데 윤석열 총장 쪽이 저러니까 경계심이 더 크게 커진 겁니다. 결국은 윤석열 총장도 자기가 여론조사의 1위 아닙니까? 1위가 룰에 집착하지 말고, 룰 같은 건 그냥 과감하게 여론조사 낮은 사람들 마음대로 하자고 과감하게 승부를 하고, 자기는 콘텐츠라도 메시지를 더 늘리고 풍부하게 하고 이걸 다채롭게 해서 지지율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1위 주자가 경선 룰에 집착하는 인상을 줬다, 이런 건 또 유권자가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은 제발 좀 이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갈등은 지뢰밭이 있고 또 이렇게 되는데 또 다음에 또 싸움 벌어지고 할 경우에는 유권자들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은 상당히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도 정홍원 위원장도 무엇보다 각 후보들도 내가 되는 거 말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 없으면 정치를 어떻게 했겠습니까만, 남이 보기에 좀 부끄럽지 않게 말이 되는 식으로 명분이 있게 했으면 하기를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기타 등등의 후보들에게 특히 주문하고 싶습니다. 방송을 마치면서요, 이런 심정을 담아서 조선일보 4일자 칼럼에 나온 이 봉다로 편의점 주인이면서 작가가 쓴 칼럼, 야당만 모르는 사실이라는 주제의 칼럼을 북한의 일부 대목을 인용할까 합니다. 지금 국민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 정치권의 심각한 이슈에 국민은 별 관심이 없다. 코로나가 세상을 블랙홀처럼 삼킨 지 오래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적당히 힘들면 봉기라도 할 텐데 너무 힘들어 주먹을 줄 여유조차 사라져 있다. 정치 아니라도 할 것 많은 상위 1% 자영업자의 사교 클럽이 국민입니다. 정치를 아니라도 할 것이 많은 상위 1% 자영업자의 사교 클럽이 국민입니다. 사람은 배가 고파야 정신을 차린다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민임은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태생적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언제나 각기 배부른 사람들이다. 오늘도 야당은 정권교체 기도문만 습관처럼 되낸다. 이 칼럼 내용이요, 국민의힘을 보는 유권자들, 많은 유권자의 마음일 수도 있다. 특히 젊은 층들이 그럴 수 있다는 사실, 그거를 지금의 이준석 대표, 정홍원 연간위원장, 그리고 각 주자들, 특히 이런 분들은 뼈저리게 느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시청 부탁드리면서 다음 방송은 이재명 압승으로 끝난 어제의 그 민주당 충청 지역 경선 얘기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